지난밤 축제가 지나간 자리, 부용대 상기슭 아래 선비 정신이 가장 잘 깃들어 있다는 곳을 찾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예,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이곳은 옥연정사라고 하는 곳인데 한 430년 정도 된 집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월락제라고 하는 이 채는 서해 선생이 여기서 거처하시면서 임난 이후에 징비록 아시죠? 네. 징비록을 저술하신 곳으로 알려져 여기서요? 서해 류성룡 선생이 말년을 보낸 가옥인 옥연정사. 마을에서 벗어나 수양을 하던 공간이기도 한데요.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이었던 류성룡 선생은 국난 속에서 총사령관으로 활약했는데요. 관직을 내려놓은 후 7년간의 전쟁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상세히 기록해 징비록을 남겼습니다. 첫 구절을 보면은 징비록자는 하오. 그 징비록은 어떤 책인가? 기 난누사야라. 이 전쟁이 일어난 이후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 이 책을 왜 가능했느냐? 여기징이 비후한이라. 우리 자신을 미리 징계를 해가지고 앞으로 닥쳐올 이런 후환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조선과 일본의 어떤 관계, 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어떤 동기, 각 지역에서 의병들이 활기차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종합된 어떤 사료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적이 쳐들어온다는 소리가 전해지자 임금께서는 장수감이 될 만한 인재를 청가하라 하였다. 내가 이순신을 추천하여 임명되니 사람들은 그의 갑작스런 승진을 의심스럽게 여기기도 했다. 그 무렵 각 도에서는 수많은 의병이 일어나서 외적을 토벌하였다. 몇 번의 전란이 일어났을 때 의병장이 중심이 된 것이 다 선비였습니다. 모든 의병의 중심에는 선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직접 총칼을 들고 나와서 독립운동 군자금을 마련하고 직접 뛰어들어서 무관학교를 세우고 일본군과 맞서고 싸우고, 그렇게 볼 때 선비가 유약하다?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지금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선비는 대단히 강인했다. 당시 많은 선비들이 전쟁에 뛰어들 수 있었던 이유, 선비들은 평소 활쏘기를 생활화했기 때문입니다. 사자는 군자지 도라 그랬다고.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활을 쏴봐야 한다. 왜냐하면은 세 가지가 합쳐야 됩니다. 첫째, 간역이 있어야 되죠. 간역을 보고 활을 쏘죠. 그 다음에 활하고, 그리고 활을 당기는 나하고, 그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됐을 때 자연적으로 나 자신도 모르게 수양이 되는 거예요. 선비들의 호연지기를 기르는 수양 방법인 활쏘기. 그러다 보니 우리 민족의 활 만드는 기술은 그 어느 민족보다 탁월했는데요. 경북 예천에서 3대째 활을 만들고 있는 권영학 궁시장. 대를 이어온 활을 통해 선비 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5시간, 10시간씩 계속 작업을 하는 거야. 그게 빠져들어가지고 밑에서는 밥 먹고 하라 그러는데 귀에 안 들어와. 그리고 조용할 때 혼자 한다고. 하나의 활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 꼬박 1년. 제대로 된 활을 만들기 위해선 온전히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데요.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만드는 선비의 활. 수천 번을 다듬고 또 다듬어야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연소에다가 민어 부레를 칠해가지고 뿔을 붙이는, 붙일 붙자, 뿔각자. 그게 가지고 부각 작업입니다. 활과 함께 평생을 살아온 권영학 궁시장. 그에게 활은 어떤 의미일까요? 활을 제대로 만든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1%만 잘못돼도, 어느 과정이 잘못돼도 1%가 99%를 잡아먹는다 그랬죠.
결과가 말해준다고 정직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고든 마음과 분명한 정직한 마음이 바로 선비 정신이 아닌가. 활을 쏘거나 활을 만들기나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활쏘기. 여전히 경북 곳곳에는 그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 시 나라를 지켰던 활. 평상시 선비들에게는 몸과 마음을 정비하는 도구로 이용되었습니다. 사로에 서는 순간 온 정신을 오직 관역에만 집중시키는데요. 그런데 어제 제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데요. 회장님 활이 바닥에도 많이 떨어져 있네요. 예. 이거 다 맞은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맞고 튕겨 나오는 건가요? 예, 예. 저 양궁은 간역에 꽂히는 그 점수 가지고 네. 우리는 맞는 숫자 가지고 이제 점수를 따지고 그래요. 아 선생님 국궁이 재밌습니까? 예, 재밌으니까 거의 뭐 빠지지 않고 매일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 재밌습니까? 예, 이런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은 되지만은 마음에 집중이 됩니다. 예,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오직 간육만 항하니까. 선비의 활쏘기는 관역에 집중하는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군요. 그런데 다들 너무 조용하신 것 아니에요? 제가 질문 좀 드려도 돼요? 섭사부 원이걸랑요. 원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원래 말하면 안 돼요. 선비들이 활을 쏠 때 지켜야 할 예절인 궁도 구계훈에 따르면 습사무언, 잡념이 생기지 않도록 침묵을 지키는 것도 국궁의 예절 중 하나랍니다. 활을 속이기 전에 그 궁도 구계원을 섭득함으로 인해가 모든 정신 수양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내용을 알고 숙지해야만이 또 선비로서의 그런 어떤 가치관이랄까 이런 게 거기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